자, 이렇게요. 자, 우리 정적분의 정의는 이렇게 부정적분에다 윗끝 아래끝 만들어 줄 거고, 그 다음에 뭘 통해서 넓이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 설명했었죠? 넓이로 해서 우리가 정의가 된다. 정적분은. 그래서 x축 위쪽에 있는 경우는 그대로 그냥 넓이 자체가 정적분 값이랑 똑같은 거고, x축 아래쪽에 있는 거는 넓이에다 뭐 붙인 거? 마이너스 붙인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윗끝 아래끝이 같으면 뭐라고? 0이다. 그 다음에 윗끝 아래끝을 서로 바꾸면 앞에 마이너스가 생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꼴에 대해서 우리가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여기 아래끝은 a라는 그 상수가 있고 윗끝은 이렇게 x라는 변수가 있을 때 t에 대한 적분에 대한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이런 느낌이야. 이 x를 쏙 모았는데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관계, 우리는 계속 요거 이용할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미적분의 기본 정의야. 미적분의 기본 정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분 문제를 이걸로만 풀 거예요. 적분. 자, A부터 B까지 정적분하라는 뜻은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을 구한 다음에 윗끝 집어넣고 아래끝 집어넣어서 주식을 뭐하라? 빼라. 끝. 그다음에 정적분의 성질, 실수배 앞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더하기 빼기 함수 그 윗끝 아래끝 바뀌지 않고 따로따로 우리가 풀 수 있고, 그리고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안에 있는 함수가 같은 함수면, 피적분 함수가 같은 함수면 얘 윗끝과 여기 있는 아래끝이 같은 경우에는 얘가 사라지면서 A부터 B까지 정적분 값으로 바뀐다. 아까 요거 가지고 증명해줬고요. 구간에 따른 함수에 대한 정적분은 예를 들어 C가 지금 경우 나눠 C로 이제 범위가 나눠져 있으면 이렇게 정적분 돼 있는 거를 우리가 보다 C를 가지고 윗끝 아래끝 나누면 된다 했었죠? 이렇게 함수를. 그래서 A부터 C까지는 C보다 작은 영역이니까 GX를 넣어주는 거고, C부터 B까지는 C보다 큰 영역이니까 HX를 넣어서 이렇게 함수를 따로따로 두시면 된다는 거. 계산은 다 이걸로 해볼게요.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79쪽 다줄 거예요. 그래서 키포인트에 다 써있을 거라서 그냥 많이 나가고 싶어요. 근데 많이 못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요거는 무조건 할 거고요. 그 다음 거는 할지 말지 좀 상황 보고 1번 보겠습니다. 답을 마시고, 자, 우리 곱에 대한 적분은 없어. 알겠지? 곱에 대한 적분 없으니까 다 분배해줘야 돼. 관계해줍니다. 자, 우리 이적분의 기본 정리 이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각각 이거에 대한 안에 들어있는 피적분 함수에 뭘 찾아? 일단은 부정적분, 한 부정적분 찾아주는 거야. 근데 적분 함수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렇게 직각가로 쳐주면 돼. 직각가로 해주고, 얘 적분은 뭐예요? 4분의 x제곱. 얘 적분은 뭐예요? 마이너스 x제곱. 적분 상수 c 쓰지 않고 마1, 2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뭐 먼저 집어넣어요? 윗끝부터 먼저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2 집어넣어주고 빼기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끝. 마무리. 계산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번 숙제는 계산이 엄청 많을 거예요. 구나 그렇지? 마이너스 4분의 9죠? 맞나 여기까지? 마이너스 4분의 9 틀렸는데? 뭐였지? 어디? 4 왜? 뭐가 적지? 16이구나. 몇이야? 0인가요? 맞죠? 4 빼기 4니까 4분의 1 빼기 1이니까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4분의 3이니까 이렇게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분수꼴로 돼 있어. 분수꼴. 분수꼴은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었죠, 우리? 분자 인수분해서 약분해서 갔었죠? 지난 시간에 또 말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부정적분, 적분하면 돼. 적분 상수 C만 안 쓰면 돼요. 그러면 2 집어넣어주고 몇이야? 2 플러스 2 빼기 3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끝. 아까도 말했지만 이 윗끝과 아래끝은 뭐가 더 큰지 작은지 중요하다고 안 중요하다고? 중요하지 않다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3이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에 아래 올라가면 앞에 마이너스 생겨야 돼. 그렇죠? 맘대로 위아래 바꾸면 안 돼. 정해져 있는 거 위치가 있는 값이 달라집니다. 그럼 4에서 얘 빼는 거지? 마이너스 2분의 7.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계산 뭐 할 게 있나? 없잖아. 윗끝과 아래끝이 어때요? 같죠? t에 대한 적분이죠. 그럼 죄다 t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윗끝 아래끝 같으면 0이 되는 거야. 그럼 이 밑에 것만 계산하면 돼. 자, 볼게요. 전개. 자, 이거 한번 해볼까? 자, 마이너스 없애주면 윗끝 아래끝 뭐 한다고요? 바꿀 수 있어 없어? 바꿀 수 있어. 플러스 바꿔주고 윗끝 아래끝 바꿔줍니다. 얘를 이제 적분해 볼게요. 3분의 2 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 제곱 마이너스 2x 0 1 집어넣어주면 0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계산해주시면 마이너스 6분의 17 나옵니다. 필수 2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먼저 가는 k 값을 구하시오. 적분하면 돼요. 단순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0 집어넣어주면 0 빼기 k 집어넣어주면 끝. 우변으로 이항해주면 끝. 완전 제곱식 되네요. k 값 나오죠. 몇이에요? 마이너스 2네요. 그러면 2번 보겠습니다. 다음 무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시고 또 한번 더 부정적분, 적분, 부정적분, 적분. 3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그렇죠? 간단한데 K 뭐보다 커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정수 최소값 0이네요. 그 다음에 필수 3번 보겠습니다. 금방 풀죠? 푸는 건 금방 풀어. 아까 개념이 조금 설명할 게 많았던 거 푸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적분만 계속하면 돼. 단순히 적분만 계속하면 됩니다. 필수 3번. 볼게요. 따로따로 적분하는 것보다 합쳐서 적분하는 게 더 그러니까 빨리 풀 수 있잖아. 뭘 확인해야 되냐면 구간을 확인해 줘야 돼. 1부터 2,
1부터 2 어때요 구간이? 맞죠? 그럼 안에 있는 함수끼리 더하거나 뺄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문자가 다르면 문자를 맞춰주면 되는 거고요. 정적분은 문자 다르더라도 값은 똑같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서 1부터 2 안에 있는 함수끼리 계산해요. 그럼 이거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12x 여기 4 훨씬 간단해지죠? 이거 계산하는 게 더 빠르죠? 접근해주면 집어넣어주면 2 집어넣어주고 1 집어넣어주면 계산을 해주겠죠? 이렇게가 첫 번째.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보면 문자가 어때? 달라. 근데 아까 말했죠. 정적분은 문자가 다르더라도 어차피 결과가 상수로 나올 거기 때문에 문자는 바꿔줘도 일치시켜도 된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y를 다 뭐로 생각해도 돼요? x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죠? 그리고 구간 볼게. 구간이 0부터 2, 2부터 0. 윗끝 아래끝 서로 뭐가 돼야 돼? 바뀌어야지만 일치시킬 수 있네. 그러면 앞에 뭐가 생겨요? 마이너스가 생기는 걸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 과정만 해볼게요. 여기 뒤에 있는 거 다 바꿔야 돼요. 뭐가 생겨? 일단 마이너스가 생기고, 그 다음에 윗끝 아래끝 바뀌고요. 그 다음에 문자가 다 바뀌는 거지. 이러면 괜찮죠? 그럼 구간도 일치하고 문자도 일치하니까 함수끼리 뭐 하면 돼? 더하거나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 dx를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적분 2 대입해주면 0 대입하면 0이죠? 계산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은 문제 풀기 전에 안에 있는 함수 봐봐. 안에 있는 함수 보면 피적분 함수가 다 어떠니?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가 다 어때요? 다 어때요? 다 같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안에 있는 함수 피적분 함수가 같으면 구간을 연결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봐야 되는 건 윗끝과 아래끝이 일치하는 경우를 봐야 돼. 윗끝과 아래끝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연결이 안 됩니다. 근데 아마 연결이 되게끔 나오겠죠? 동그라미 쳐볼게. 자, 마일부터 0, 0부터 1. 그럼 여기 있는 윗끝과 여기 있는 아래끝이 같죠? 괜찮니? 그 다음에 또 0부터 1, 1부터 2 여기 있는 윗끝과 여기 있는 아래끝이 같죠? 그럼 이게 다 생략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아래끝이 몇이야? 마이너스 1 여기 있는 윗끝은 2 그래서 마일부터 2까지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하면 끝. 접근해주면 여기서 하면 끝나는 거죠. 끝나요. 2부터 대입해주고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겨볼게요. 필수 4번. 문제 남았어요. 문제 4번. 다음과 같을 때 다음을 구하시고, 자 구간에 따라 함수가 정의된 게 다른 경우에는 어느 거를 기준으로 하면 돼? 0 기준 하면 되겠죠? 얘는 0 기준으로 해서 지금 두 함수가 달라져 있죠? 우리 지금 이렇게 합칠 수 있다는 건 모두 할 수 있다는 거라고? 나눌 수 있는 거야. 그럼 0 기준으로 얘 쪼갤 수 있어? 없어? 있겠죠? 그걸 우리가 직접 해주는 거야. 이번에는 한번 해볼게요. 자, 마 1부터 0까지 dx 더하기 0부터
2까지 dx. 그럼 여기 사이에는 마일부터 0 사이는 fx가 뭔지를 봐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위에 아래요? 위에 거죠? 위에 거 집어넣어주고 0부터 2 사이는 함수는 아래 거죠?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정리를 해줘야 돼. 이거 못 합쳐. 선생님 윗끝 아래끝 같으니까 연결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에 있는 함수가 다르잖아. 그럼 따로따로 정적분이야. 여기니? 따로따로 정적분이야. 그래서 얘는 합치지 못해요. 이제부터 계산할 수 있겠죠? 많이 해봤으니까 계산할 수 있겠고. 필수 5번 보겠습니다. 필수 5번은 절대값이 포함된 정적분이에요. 절대값에 대한 건 앞에서 설명을 따로 드리진 않았는데 이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경우는 필수 4번이랑 비슷한 경우입니다. 함수가 달라지잖아요. 절대값 기호가 포함되어 있으면 함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거랑 똑같이 풀이했는데 볼게. 필수 5번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거기 써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정적분 오른쪽에다가 얘를 이제 어떻게 해주냐면 개념 설명해주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냐면 요 fx가 0이 되는 x값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에 대한 정적분은요 절대값 안에 있는 이 fx가 0이 되는 x값을 기준에서 나눠주는 거야. 알겠어? 자, 왜 그런지 알려줄게. 한번 저거 그려볼까요? 절대값 x-만 그려볼게. 그럼 x축 이렇게 돼 있고 v자로 그려줘야지. 요 1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얘가 0이 되는 x값이죠? 맞아요? 근데 1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클 때 함수가 같아 달라? 다르잖아. 1보다 작을 때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이렇게 직선이 나오는 거고 1보다 클 때는 y는 x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 나오죠. 그럼 결국에는 얘도 뭐야? 1 기준으로 구간에 따라 다른 함수가 되는 거야. 그거 어떻게 풀라 했어? 이렇게 풀라 했잖아. 알겠어?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으면 절대값 안에가 0이 되는 거라서 구간에 따른 함수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 뭐가 기준인 거야? 1 기준인 거지? 그래서 1 기준을 나누죠. 그래서 0부터 1, 1부터 3. 뭐 그림을 그리면 좀 더 명확하게 알겠지만 그냥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 되는 걸 기준해서 범위 나눠서 풀면 굳이 그림까지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거기처럼 이제 그림을 그리면 좀 더 그래도 확실히 알 수 있긴 하지. 그림을 그리면 그럼 0부터 1 사이는 뭐가 들어가? 얘가 들어가죠? 그럼 1부터 3은 뭐가 들어가? 얘가 들어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가 구간에 따른 함수의 문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근데 우리 아니요 그냥 하면 돼요. 자 접근하면 돼. 넓이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따로따로 계산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2번 볼게요. 소리를 엄청 내요. 얘도 뭐라고? 절대값 안에 있는 거에 0이 되는 x값이 기준이다. 그럼 뭐랑 뭐예요? 0이랑 2, 그치? 0이랑 2는 둘 다 범위 안에 있어요? 있네. 아하. 그게 구간이 몇 개로 나눠져? 3개로 나눠지겠죠? 3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마일부터 0. 0부터 2. 2부터 3 이렇게 해서 구간에 따른 함수를 다 일일이 측정해서 가면 됩니다. 자, 그럼 마일부터 0이면 요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일까 음수일까? 마일부터 0이면 한번 그래프 그려볼까? 원래 그림이 이거잖아. 여기다 지금 뭐 붙여? 절대값 붙인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함수는 0보다 작으면 원래 함수 그대로 들어가는 거지? 2보다 크면 원래 함수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0하고 2 사이면 뭐가 붙어요? 마이너스가 붙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원래함수 그대로 써주고 얘도 원래함수 그대로 써주고 얘는 마이너스. 그럼 각각 정적분 할 수 있겠죠? 이건 못 합쳐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대로 정적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서 여러 가지 정적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연습 문제 어차피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얘는 가운데 연습 문제 없죠. 확인 체크 좀 더 쭉 다 풀게 하면 아마 숙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야. 요거는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여러 가지 정적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설명할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정적분. 첫 번째는 우함수와 기함수의 정적분입니다. 혹시 우함수가 뭐, 기함수가 뭔지 다들 아시나요? 알아요? 자, 그럼 우함수가 뭐죠? 우함수. 우함수를 뭐라 하니? 우함수 무슨 대칭이죠? 우함수? Y 대칭, 그쵸? 근데 얘들아, 근데 선생님은 우함수, 기함수 잘 안 쓰거든. 왜냐면 우함수, 기함수가 학교 시험이나 모의고사에서 용어가 나오진 않아. 알겠지? 그래서 대칭을 좀 말해주는 게 더 나아. 알겠지? 그 Y축 대칭, 원점 대칭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좀 우함수, 기함수라고 쓰긴 하지만 좀 이거보다 그냥 Y축 대칭인 함수나 그다음에 원점 대칭인 함수.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말하기 귀찮아서 이제 우함수, 기함수랑 따로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저는 이걸 쓰진 않을 거예요. 자, 첫 번째 Y축 대칭인 건 볼게. Y축 대칭이라는 뜻은 요 관계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라는 뜻은 마이너스 여기를 붙여야겠다. 요 관계식을 만족하는 함수를 우리가 원점 대칭을 해줍니다. 이제 어쨌든 간에 오늘 미적분 원에서 우리가 다항함수 외에는 잘 다루진 않을 거거든요. 그럼 다항함수 기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Y축 대칭의 대표적인 함수가 뭐 있냐? 몇 차 함수? 2차 함수. 오케이?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의 대표적인 함수가 뭐 있냐? 몇 차 함수? 1차 함수. 자, 그러면 Y축 대칭의 대표적인 함수는 무슨 항으로만 이루어져 있냐면 짝수차항으로만 이루어진 함수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짝수차항으로만 이루어진 함수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 원점 대칭의 함수는 무슨 그럼 형이 있어? 홀수차항. 홀수차항으로만 이루어진 함수를 우리가 홀수차항으로 이루어진 함수를 원점 대칭의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함수의 특징을 한번 볼게. 정적분할 때 어떤 이 특징을 갖고 있으면 어떤 게 계산이 쉽냐면, 자, 이런 경우만 쓸 수 있어. 해봐. 자, 여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여기 있어요. 그다음 1이 여기 있어요. 그럼 우리 아까 정적분의 정의는 넓이라 했잖아. 넓이라 했잖아, 그치? 그러면 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정적분하는 결과값이랑 0부터 1까지 정적분한 결과값이 어떨까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자, 그 다음에 원점 대칭 때 볼게. 마이너스 1, 1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거랑 이렇게 해서 요거랑, 자,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 있는 요 넓이랑 0부터 1까지 있는 요 넓이는 어떨까요? 같겠죠? 근데 우리 밑에 있으면 x축 밑에 있으면 앞에 뭐 붙였어? 마이너스 붙는다고 아까 정의 내렸었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값은 같은데 부호는 어때요? 다른 거 확인할 수 있네. 그럼 물어볼게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함수를 정적분하는 거는 0부터 1까지 정적분한 거에 몇 배라고 할 수 있어? 2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적분하는 거는 얘는 뭐라 할 수 있어요? 0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크기는 같지만 부호가 다르니까. 그래서 어떤 꼴이냐? 이런 꼴을 말하는 거야. 자, 네. 지우고 쓸게 다시. 저기 써 있어. 자, 그러면 Y축 대칭인 건 이렇게 보면 돼. 방금 했던 거를 문자로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인 건 이렇게 보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윗끝 아랫끝을 봤을 때 크기는 같지만 부호가 다른 게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대칭성을 갖고 있는 함수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우리는 더하기 빼기는 따로따로 정적분 가능하죠? 그럼 홀수 차항끼리 따로, 짝수 차항끼리 따로따로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쭉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함수, 기함수에 대해서 뭐 무슨 대칭이냐 무슨 대칭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어차피 말할 때 우함수, 기함수로 말하진 않을 거예요. 알겠죠? 저는 원점 대칭, y축 대칭 이렇게 말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거 헷갈릴 일 없을 것 같고, 185쪽에 맨 위에 봐봐. 참고사항 보이시나요? 참고사항에 더하기 빼기 어차피 따로따로 할 거라서 볼 필요 없어. 곱하기만 보면 돼. 거기 곱하기 쭉 다 밑줄 쳐요.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 우함수,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 우함수,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기함수, 이렇게 쭉 밑줄 쳐. 무슨 말이냐? 여기 y축 대칭인 거랑 원점 대칭인 거, 그 다음에 y축 대칭인 거랑 y축 대칭인 거,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인 거랑 원점 대칭인 것끼리 곱하면 무슨 대칭으로 바뀌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곱에 대한 것도 가끔 물어볼 때도 있거든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y축 대칭이면 우리 짝수 생각하면 돼. 원점 대칭이면 우리 홀수 생각하면 돼. 짝수랑 홀수 곱하면 뭐가 돼요? 홀수. 홀수 차항이잖아. 홀수 차항이면 무슨 대칭? 원점 대칭이 된다는 거야. 근데 얘는 짝끼리 곱하고 얘는 홀수끼리 곱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홀수끼리 곱하면 차수잖아, 차수. 홀수 차수끼리 곱하면 홀수 차수끼리 더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짝수가 돼야 되는, 그렇지? 그래서 얘는 y축 대칭이 되는 거고, 얘도 y축 대칭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1차 곱하기 1차 2차 아니에요. 2차 곱하기 2차는 4차고, 1차 곱하기 2차는 3차죠. 그런 식으로 차수로 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워요. 그리고 대칭성, 곱에 대한 대칭성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지, 알겠지? 곱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어볼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기함수 보겠습니다. 주기함수는 이제 평행 이동시켜서 우리가 같은 걸 찾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주기함수 보겠습니다. 주기함수 요까지 하고 관련된 문제 풀어볼 거예요. 평행이동은 평행이동이 근데 없네. 평행이동이 있어야 되는데 평행이동을 넣진 않았네요. 주기함수를 넣습니다. 자, 연속함수 fx가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정의역은 문제마다 다르겠죠. 다음도 만족한다. 저라는 주기함수를 배우진 않았는데 혹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p가 주기라고 할 수 있니? 배운 적 있죠. 삼각함수에서 배우지 않았어, 주기함수? 자, 요 p가 주기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가 되니? p가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조건이 최소인 양수로 돼 있어, 알겠지? 내가 최소인 양수일 때만 얘가 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꼴이라 해서 무조건 p가 주기는 아니야, 알겠지? 이 p가 최소인 양수일 때가 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p는 무슨 수가 돼야 될까요? 주기의 자연수배 값이라고 생각해줘야 되겠죠? 이걸 만족한다는 건 p가 자연수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러면 요만큼의 간격이 우리 주기를 할 수 있어, 없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괜찮죠? 근데 요만큼의 간격에 대해서도 얘 꼴이 계속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꼴이 요 꼴로 이렇게 돼 있고 요 꼴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 간격을 주기라고 해야 돼? 그건 아니야, 그치? 그럼 이 간격을 몇 배 한 게 얘가 되는 거예요? 2배 한 거. 그럼 이 p는 뭘 의미하는 거야? 주기를 자연수배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주기의 자연수예요. 알겠지? 이해돼요? 예를 들어 주기가 1이야. 근데 얘가 3이 나왔어. 그러면 1의 3배 해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정확한 주기의 값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그 간격을 나타내는 건 맞다. 하지만 정확한 말은 주기랍니다. 그건 이제 대수에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미 언급이 됐을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거기 한번 쭉 한번 볼게요. 자, 1번.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인테그랄 a 플러스 p, b 플러스 p, fx dx랑 같고
만드는 자동차 해갖고 마지막 a 플러스 np b 플러스 np가 fx dx랑 같다. 방금 했던 거 다시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a. 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지금 b인 거야. 그 다음에 이 간격을 p라고 잡을게요. 오케이? 이건 p로 잡을게요. 그러면 이 간격 x축 이렇게 있어. 그러면 a부터 b까지 정적분한 값이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한 값은 어때요? 같겠죠? 근데 여기 a에서 p만큼 몇 번 간 거지? 2번 간 거죠, 그쵸? 그럼 여기 a 플러스 2p. 그 다음에 여기서는 b는 뭐야? 또 2번 간 거지? a 플러스 b 플러스 2p. 그럼 a부터 b까지 정적분한 값이라 a 플러스 2p에서 b 플러스 2p까지 정적분한 값은 어떻다? 똑같다. 그럼 이거 한 칸 더 가도 똑같겠고, 한 칸 더 가도 똑같겠고, 그거를 어디까지 가도 뭐 100까지 가도 1000까지 가도 똑같겠죠? 주기 함수이기 때문에 그런 게 만족한다. 그래서 그럼 결국에는 요거 p를 보고 요 간격에다가 p를 여러 번 뺐을 때 a부터 b까지 된다면 그 값은 다 정적값이 똑같다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도 볼게요. 2번도 볼게요. 이번에 뭐야? 값이 달라. 여기 값이 다른데 이 간격을 지금 뭐로 만들었어요? p로 만들었죠. 간격을 p로 만들었잖아. 근데 우리 그러면 또 계속해. 자, 볼게. 여기를 선생님이 a라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선생님이 b라고 줄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x축이 쭉 이렇게 있어. 그럼 p는 여기 이렇게. 여기가 a 플러스 p. 그 다음에 또 여기가 b 플러스 p.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또 써볼게요. a부터 a 플러스 b까지 요 정적분 값이랑 그 다음에 b부터 b 플러스 p까지 요 정적분 값이 같은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요 값이랑 요 값이랑 똑같겠죠? 그럼 얘를 똑대다가 여기 똑 붙여면 모양은 똑같잖아요. 맞죠? 그래서 결국에는 윗끝 아래끝이 다르더라도 이 간격이 뭐면 p라고 돼 있다면 정적분 값은 어떨 수밖에 없다는 거야?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마지막 3번 볼게요. 3번. 이렇게 되네. 얘도 나와볼게. 자, 지금 우리 a부터 a 플러스 p까지 a 플러스 p부터 a 플러스 2p까지 계속 그렇게 만들면 정적분 값이 다 어때요? 똑같잖아. 근데 간격이 제가 방금 말했죠. 간격이 구간의 간격이 p면 어떻게 잡든 계속 정적분 값은 똑같은 거야. 맞지? 이해돼요? 근데 이 간격을 지금 몇 p로 만들었어요? np로 만들었죠? 그럼 이 간격 p자리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지금? n개 있는 거죠? 그러면 0부터 p까지 해당하는 정적분 값이 몇 개 있다는 거예요? n개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0부터 p까지 간격이 p자리인 간격에 대한 정적분 값이 몇 개 있다? n개 있다. 지금 정리해보면 이 간격이 np, p의 n배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럼 0부터 p까지 정적분한 거에 n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밑에 뭐 관련된 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림 그려서 좀 설명해 줬고요. 관련된 문제 세 문제만 하고 쉬었다가 문제 풀 시간 드리겠습니다. 문제 푸는 건 금방 풉니다. 우함수, 기함수, 대칭성 이용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 필수 6번. 봐봐, 마일부터 1이라 돼 있어, 안 돼 있어? 윗끝 아래끝 크기는 같지만 부호가 다르죠? 그러면 뒤에 차수 쭉 확인해 줘야 돼. 7차, 5차, 3차, 2차, 1차, 상수. 참고로 상수항은 짝수차항으로 들어갑니다. 알겠죠? 참고로 상수항은 짝수차항이에요. 자, 그럼 마일부터 1까지 홀수차항은 죄다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정적분하면 알겠지? 홀수차항은 무슨 대칭일 거니까? 원점 대칭이니까. 지운 이유는 뭘까요? 어차피 계산할 필요 없어요. 마일부터 1까지 홀수차항에 대한 정적분값은 죄다 0이 될 거니까 쟤 자체를 정적분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짝수차항은 몇 배 하라고 0부터 1까지 정적분하는 걸 2배 해주면 된다. 이렇게 노란색 해당하는 거 계산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좀 빠르게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필수 7번. 연속함수 fx, gx 모든 x에 대해서 이 표현 나왔네요. 자, 얘 무슨 대칭 말해요? fx가 무슨 대칭이에요? 이 무슨 대칭? y 대칭. 이 y 대칭이야. 그다음에 gx는 무슨 대칭? gx는 원점 대칭이에요. 다행히 이제 곱에 대한 건 나와 있지 않네. 곱에 대한 건 제 생각엔 아마 연습 문제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연습 문제. 곱에 대한 건 연습 문제에서 좀 연습해 주시고요. 모르면 다음 시간에 이제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라고 했을 때 자, 또 마일부터 이하 윗끝과 아래끝의 크기는 같지만 부호가 다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점 대칭은 정적분할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과감하게 그냥 지워버리는 거예요. 애초에 그럼 이거 계산 안 하겠지? 이거 쓸 필요도 없어. 그 다음에 y 대칭은 몇 배 할 거라고? 0부터 2까지 한 다음에 2배. 저 왼쪽에는 지금 풀이가 똑같죠? 0부터 2는 정적분 돼 있어. 3이라고 돼 있네요. 6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발전 8번 보겠습니다. 간격이 2 차이 날 때마다 함수값이 같대요. 그렇죠? 그럼 2 차이 날 때마다 계속 똑같은 함수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럼 그 구간에 해당하는 정적분 값은 간격이 2일 때마다 정적분 값은 다 똑같다라는 거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야 또 마일부터 1이라 있어. 간격 자체가 x 정의형의 범위가 이미 2짜리로 되어 있네요. 라고 했을 때 봐봐요. 보고 있어요? 이 간격 지금 몇 차이 나요? 6! 그럼 이 2짜리가 지금 몇 개 들어가 있는 거야? 3개. 그럼 아까 어떻게 하라고? 3 곱하기 마일부터 1까지 fx, dx 하는 건 같다니까? 아까 마지막 세 번째 성질 기억나요? 간격이 p야. 다시 할게. 간격이 np야. 그러면 간격 p짜리에 대한 정적분값 몇 개 있다? n개 있다. 간격이 6이야. p는 2야. 그러면 2가 3개 있는 거죠? 그래서 3 곱하기 마일부터 1까지. 이 간격은 아무렇게나 잡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구간을 아무렇게나 잡아도 되는데 정의역이 이렇게 돼 있을 때 함수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네. 그럼 또 위끝 아래끝 어때요? 크기 같지만 부호가 다르죠? y축 대칭이네요. 그러면 뭐야? 몇 배에서 2배 쓰는 거야. 그럼 6으로 바뀌네. 정적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집어넣으면 끝나겠죠? 계산은 해주시면 12 빼기 2 답은 1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성질형 하면 쉽죠? 숙제는 연습 문제까지 해보시면 되겠고요. 좀 쉬었다가 확인 체크 풀 시간 드리겠습니다. 연습 문제 어차피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